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40대 탈북민 어머니와 6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사로 추정됩니다. 굶주림을 피해 사선을 넘어 남한에 왔는데 아사라니요. 모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숨지기 전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전부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나 이웃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아마 숨진 한 씨가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이웃들과 교류가 적다 보니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보가 힘이죠. 탈북민뿐 아니라 가난과 삶의 경계에 서 있는 취약층들에게 정보는 힘이 아닌 생존입니다. 정부가 취약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것. 생생하고 상생하는 경제를 꿈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실천입니다. 2019년 8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제2의 IMF가 온다. 제2의 베네수엘라꼴 난다. 아니다. 위기보수 언론과 무지한 경제학자들의 오바다. 여러 가지 한국 경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도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서요. 어떤 분의 현상 분석이 맞는지, 현상 진단이 맞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좀 머리를 싸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YTN 라디오에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한국 경제 맥집기. 라는 특집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생생경제에서 이 시간이 될 때마다 한국 경제와 함께 해왔던 굵직굵직한 우리 경제계의 인물들을 모시고요. 진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모신 분이 먼 곳에서 오셨어요. 세종에서. 제가 쫄라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제가 진행할 때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거의 첫 초대 손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종일 KDI 대학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네. 왜 덜 젊어지셨나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생생경제 맞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생생경제 문을 너무 잘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하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하고요. 제가 그때 원장님께 원장님 제가 경알못이라고 했는데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경조알로 거듭났어요. 경조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제를 좋아하고 많이 알게 된.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는. 조금씩. 그때 원장님 경알못도 무슨 뜻인지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네. 자 경알못에서 경제알로 제가 거듭났는데 오늘 원장님 모시고 좀 한국 경제 맥집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네, 조금 기관장 책임을 맡아서 또 제 맡은 소임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못 나왔는데요. 오늘 좀 궁금하신 점들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기관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얼마나 됐죠? 원장 맡으신지?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조금. 그러니까 저하고 인터뷰하고 한 2달 돼서 제가 소식을 접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예. 제가 계절별로 전화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먼저 이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분들을 네. 교육하고 어떤 걸 연구하시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학부가 없고 석사과정, 박사과정만 하고 있어요. 공공정책, 공공관리, 개발정책 분야 특화돼 있는 학교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네. 대학입니다. 저희 외국 학생들이 전체 반 정도 되고 전 세계에서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은 물론이고 학생 생활 전반이 전부 영어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국내 학생들이 이 공무원분들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네. 이 젊은 학생들도 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 국제개발 분야에 또 관심 있는 학생들도 그럼요. 많아요. 네. 또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옵니다. 여기 오면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네. 형성되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영어와 한국어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정보 출연 연구기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정보 출연 연구 기관이니까 한국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또 대안책들을 우리 연구원들이 또 제시하는 네. 그런 기관이니까요. 오늘 원장님과 함께 좀 한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한국 경제 상황이 좋다는 분은 일단 없고요. 나쁘다? 아니다. 네.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좋다 그러시는 분 있으면 어디 모시고 가야죠. 최근의 경제 상황 진단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 모든 국민이 다 느끼듯이 실제로 매우 안 좋고요. 특히 그 수출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네. 투자 위축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소비가 조금 나았었는데 소비도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개방된 경제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그 4, 4분기 그 정도서부터 그 세계 경제가 많이 하강을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거고 거기다가 아시는 대로 세계 그 G2라고 하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우리는 또 일본까지 나서서 괴롭히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겹치니까 지금 상황에 투자를 한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확실한 아이템이나 뭐가 있지 않는 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종일 원장님을 KDI 원장이 아니고 그냥 경제 전문가로 모셔서 경기가 매우 안 좋다 이러면 제가 그렇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구나 할 텐데 일단 국책연구기관의 원장님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하시니까 정부에서는 한국 경제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청와대도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슨 위기다 이런 식의 좀 네. 이걸 너무 과잉해가지고 과민 반응하는 그런 또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센세이셔널리즘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초순에 네. 사실 10일 단위로 이렇게 수출 증가율을 보고 한다는 것도 약간은 웃기는 얘기인데 세상에 항상 이 업앤다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작년 그 기간 대비로 봤더니 수출이 22%가 줄었다. 대중 수출, 대일 수출은 엄청나게 그거보다 더 30% 이상 줄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과장된 얘기고요. 그 숫자가 그렇게 나왔던 것은 작년에 그 반도체 호황이 굉장히 굉장한 호황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끝물이었죠. 네. 9월부터는 이제 그게 꺾이고 하강을 하는데 근데 그때 한참 좋았을 때하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물량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출 대금이 줄어든 거죠. 이제 그런 효과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경제가 안 좋다 하는 것이 2.5% 성장을 예상했다가 2.2% 아니면 이게 2.0%까지 내려가겠다 이런 거지 이게 무슨 IMF 네. 위기 얘기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은 매우 과장됐다 이런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선 안 좋은 게 당연한 팩트고 네. 그런데 그것이 언론이나 일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를 흔들 정도로 체급을 흔들 정도의 위험한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예. 네, 심지어 뭐 IMF 쪽 뭐 하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요. 네. 그런 것은 약간 혹세무민이죠. 네. 그 경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한국 경제를 진단할 때 가장 주목해서 보는 지표는 어떤 게 있으세요? 너무 뭐 주목해서 보는 지표가 뭐 딱 한 가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봐야 실업률, 되는데. 그렇죠. 수입, 고용률, 뭐 성장률, 실업률, 뭐 그리고 금리, 뭐 주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기대 심리, 소비자 심리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제 한국 경제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건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실 이 금리가 굉장히 가장 체감이 가는 건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대출이 많은 서민들에게는 자, 금리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KDI 전문가 조사에서는 4분기 한 차례 기준금리가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원장님 전망은 어떠세요? 한 차례 더 내려갈 것 같다? KDI 전문가 조사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할 일이고 또 저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예측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관계자들이 그거는 예측을 잘하면 돈 버는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는 말씀드릴 수는 있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소득도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진행자께서도 뭐 대출 갚는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들도 지금 다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조달 금리가 아무래도 낮아지면 조금이라도 나을 테고요. 그런 차원에서 금리를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금리를 낮출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죠. 부작용이 아무래도 있으니까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너무 금리가 낮으면은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가서 여기서는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이제 혼란이 일어날까 하는 건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IMF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자본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고 우리 외환보유고나 여러 가지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또 금리가 낮으면 이제 요즘도 이미 좀 환율이 좀 불안하니까 뛰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올라갈 텐데 그것은 우리 수출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에 부담이 생기긴 할 텐데 지금 물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오히려 사실은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금리 정책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도 안정돼 있고 금융시장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낮춰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재정정책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그렇습니다. 낮추는 거나 재정을 늘리는 거나 결국 시장에 돈이 지금 많이 돌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진단하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네. 조금 더 설명하시면. 민간에서 그 경제가 위축될 때는 민간은 뭐 이제 전반적인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럴 때 정부는 나 개인이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체 시스템을 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다 위축되고 있을 때 당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혼자 돈 많이 쓰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정부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입이 줄어들면 아껴 써야죠. 수입이 줄어드는데 펑펑 쓰면은 곤란하죠.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세수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더 재정을 확대해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고 민간의 돈을 풀어줘야 될 시점이다. 그러니까 세수가 줄면 오히려 늘려줘야 된다 지출을.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확대를 하면 그게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좀 세금도 마음 편하게 좀 올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버리면요. 안 된다. 그러면 경기가 더 악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정부가 당장 빚을 좀 덜 얻거나 혹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경제 성장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그 이 경제 규모 대비
채무 규모가 문제잖아요. 네. 그 지표에 있어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같은 경우 허리띠를 너무 졸라맸더니 정부 부채는 줄어들었는데 그 GDP가 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졌어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가지 말고 확대 균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원장님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재정 지출 증가율 올해 수준 9.7%로 유지하는 것 같네요. 맞나요? 네. 저로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다. 네. 그럼 두 자릿수는 돼야 된다. 네. 저는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금 우리 얘기 나눈 대로 네. 세계 경제 우리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세계 네. 경제 불확실성의 이 그림자도 뭐 그렇게 조속히 날씨가 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는 정부가 좀 과감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 경제적 큰 기치로 삼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은데 네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걸 뭐 얘기를 하자면 네. 참 뭐 길어집니다만은 네.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은 맞다. 네.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문제를 제가 두 가지 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요하다. 하나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 조합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제가 뭐 여러 번 말과 글로써 주장을 네. 했던 부분인데 처음부터 저는 국민들한테 소득을 넣어주려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정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매우 좀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조치로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게 좀 앞뒤가 바뀌었다 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다른 부분이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뭐 정부도 이제 그래서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 성장을 안 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고 해왔고 우리는 사실은 뭐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뭐 혁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 나라인데 그 성과가 높지 않은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짚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역량 기반 성장이다. 사람의 역량을 늘리는 우리가 숙련과 뭐 연구와 여러 가지 기술 역량을 더 고도화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스템도 개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사실 원장님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저서 중에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거기에 사실 결국 핵심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물들을 키우고 역량을 키워야 된다였어요. 네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런 변수가 있었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암초가 됐고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결국은 제조업 그리고 연구 개발자들 우리의 이제 기초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대책 그건 장기적인 대책이고요. 단기적인 대책으로 지금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대응책을 내놨어요. 이건 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실효성 여하를 떠나서요. 사실은 이제 누구도 알 수 없죠. 일본이 앞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뭐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일본이 아무리 명분 없는 저런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롭고 호혜적인 그런 국제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고 이런 정치 외교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대화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무슨 나라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개인의 인권을 짓밟을 수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나간다 하는 것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뭐 아까 그 언급하신 제가 그 책에서 빨리빨리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뭘 급하게 당장 돈 되는 것만 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축적해야 되고 정말 그 기술과 인재를 키우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는 걸 잘 안 한 결과가 네. 여기까지 이제 왔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일부 고부가 같이 고난도 소재 부품 산업에서 너무 일본에 의존해왔던 이 구조를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국산화를 포함해서 공급선 다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일 의존도를 좀 줄이고 극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 수출 규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분을 지키면서 네. 적절한 수준에서 뭐 맞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KDI에서 좀 많이 내주셔야 되겠는데 어깨가 되게 무거우시겠어요. 아니 모든 국민이 다 지금 네.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원장님 나오셨다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토로를 하고 계세요. 아마 네. 그동안 경제 때문에 답답했던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정책들을 다루고 하는 기관장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0863님은 지표도 안 좋지만 현장의 소리를 한번 좀 원장님 들어보세요.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라는 얘기도 있으셨고요. 또 유튜브에 이불쿠션님께서는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무 지나치게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3358님은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는 거 정말 무지합니다. 요즘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일단 생계를 띄고 계신 분들이 힘든 건 맞아요,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이 내놓으신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잘 이어진다면 경제 회복 시그널은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무릎팍도사에게 네. 물어봐야 되는 질문을 해서. 네. 우선 그 현장의 소리 말씀하신 분 사실은 거시 지표는 우리가 2% 성장이다, 2.5% 성장이다 하지만은 지금 소위 이제 현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일 텐데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는 그 경기의 어려움은 훨씬 심각하죠.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전체적인 경기 흐름도 있지만은 구조 변화가 있어서 온라인 거래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리테일 부분, 소매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 가중돼 가지고 그 안타까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베네수엘라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전혀 그건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다. 네, 이분도 그 말씀하셨어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또 그 차베스 정권이 경제 정책을 운영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미국이 그 경제 제재를 심하게 해가지고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경기 회복 시그널이 언제쯤 오겠느냐. 이것은 이제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네. 내년도 별로 좋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특별한 그 희망의 조짐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원장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세계 경제 상황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데 세계 경제 자체가 이제 구름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려워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재정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좀 정부에서 앞장서서 또 곳간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국 경제 맥집기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유종일 KDI 대학원장 모셨고요. 첫 시간입니까? 네, 첫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박승 총재님 또 오시기로 하셨고요. 그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굵직굵직한 한국 경제 함께했던 분들과 함께 시간 될 때마다 저희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첫 시간을 열어주시는데 이번에도 영업이 성황할 것 같아요. 원장님 오셨으니까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DI 대학원 원장 유종일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